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마트를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청안리입니다. 이곳 청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면에서도 가장 큰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마트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병원과 약국, 관공서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없이도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는 37번 버스가 자주 오는데요. 배차 간격이 20분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시기도 좋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주 터미널에서 안성까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안성 쪽에 연고지가 있으신 분들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좋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매물 정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대지 면적 147.3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도로집은 16.6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29.7평짜리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바닥 면적은 25.6평, 여기에 다락이 4.1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는데요. 주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일찍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에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폭은 7m 폭의 아스팔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지 자체는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앞에까지 약 100m 정도는 경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눈은 이렇게 다 녹아내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도 다른 타입의 주택이 있습니다. 좀 더 큰 주택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모두 다 구경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택은 바로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주차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인선 2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차량 2대 안쪽에 배치하시고 중간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태양광으로 캐노피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하시는데도 저기 있는 전기를 끌어다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강토로 한 8계단 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펜스가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던한 펜스로 똑같이 이렇게 둘러드릴 거니까 펜스가 쭉 시공이 된다 상상해서 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 앞에도 이렇게 쭉 대문을 하나 달아 드릴 거고요. 자, 마당이 전부 다 석재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뭐 딱히 잔디 관리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앞쪽에는 부동수전이 굉장히 널찍하게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펜스가 쭉 시공이 될 거니까 이 옆집이랑 경계는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자갈을 깔아주셨는데 가격이 싼 이제 잡석이 아니라 이제 강자갈을 깔아드렸어요. 이게 남한강에서 전부 다 가지고 온 자갈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텃밭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이거 다 걷어드리고 텃밭을 만들어 드리거나 잔디를 심어서 원하시는 형태의 마당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마당폭이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집이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쓸 수 있는 마당이 좀 좁아 보입니다. 땅 면적에 비해서 이 마당이 좀 작게 나온 게 한 가지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은 경량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마감재는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은 조저기로 시공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모던한 벽부등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이제 앞쪽에 있는 데크 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전실 앞쪽에 데크가 그래도 크기가 넉넉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대신 포치는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집 앞쪽에도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전기 킥보드 같은 거 앞에다가 충전해 놓고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방화문이랑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락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지금 자재가 조금 쌓여 있어서 어수선할 수는 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면서 화면상 오른쪽으로 일가소동 스위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맞은편으로 긴문 신발장이 총 4칸이 들어가 있는데 한 칸은 전신경으로 구성을 해주셨고 오른쪽에 있는 이 2칸 가운데는 또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이랑 간접 조명까지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실내를 벗어놓을 수 있게끔 단차도 어느 정도 주셨네요. 그리고 그 뒤로 스틸 프레임 3연동
중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1층 바닥 면적은 25.6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분리형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거실이랑 침실이 쭉 들어가 있고 이 반대편 쪽에 주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주방도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있는 다이닝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식탁 조명 아래쪽으로 식탁을 배치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옆쪽으로도 프로스트 창이랑 위쪽으로는 방충망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는 문도 열어놓고 시원하게 이 공간에서 식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취사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은 3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용량이 큰 침대형 후드가 들어가 있고 집 자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위에 수납장에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야 닿을 정도로 앞에 있는 공간이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물건들은 위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앞쪽에 창이 이렇게나 시원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주방에서 보이는 가시감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화사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싱크볼도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한 이 정도 되지만 여기는 이 도마만큼 한 뼘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싱크볼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용도 폭포 수전까지 하나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는 밥솥이랑 레인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하부장에다가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 뒤쪽에 도어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 현재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 건조기를 타워용으로 놓으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일러랑 살짝 간섭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LG에서 나오는 신제품 있죠? 네, 그런 거 쓰시면 안에 딱 들어맞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실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제 나머지 공간 순서대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아쉬운 점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밖에 있는 이런 이제 외벽 마감이나 바닥에 있는 타일 전부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에어컨이 하나가 없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창호도 LX 지인사 제품을 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창호보다 금액대가 높은 이제 고가의 창호를 사용하셨다 보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600에 600짜리 포시린 타일, 그리고 아트월은 600에 1200짜리 포시린 타일, 이렇게 전부 다 타일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아트월 크기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한켠에는 비디오폰이랑 그리고 온도 제어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복도를 따라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침실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하나,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침실은 또 다락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이 2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침실부터 볼게요. 침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좀 아담한 크기의 침실입니다. 독특한 점은 창호가 굉장히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시스템 창호보다 이렇게 프레트 창이 들어가 있는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충망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앞집에 있는 이제 계단실 창문이 보여서 사생활 보호가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각각 온도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제 앞쪽으로도 벽걸이 에어컨 달 수 있게끔 위쪽에다가 콘센트 배치 하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이 중간에 공용 욕실이랑 그리고 위쪽에 다락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손일 수 있는 이제 아담한 세면대 하나, 대신 핸드 샤워기가 설치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샤워를 꼭 하셔야 된다면 가능하겠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납장 하나랑 환기하기 좋게끔 이렇게 창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은 전부 다 편백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락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올라가 보진 않을 거고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봤더니 우선 콘센트도 중간에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층고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분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층고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도 인터넷 케이블 허브가 있기 때문에 뭐 나만의 작업실이나 아니면 책상을 놓고 재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담한 게 아늑한 기분이 드는 그런 다락입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세면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폭은 상당히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고 민트 색깔의 헥사곤 타일로 벽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아담하게는 잘 들어가 있고 하단에도 화이트 톤으로 하부장을 넣으셨기 때문에 수건이나 휴지들 보관하기 좋게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공용 욕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확실하게 샤워 가능하게끔 샤워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우선 흑경유리 파티션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런 버튼으로 다 하나하나 제어가 되는 샤워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때 잘 안 타는 이제 무광 재질로 잘 넣어주셨고요. 뒤쪽으로는 환기창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환풍기까지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양변기 들어가 있는데요. 공간폭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위쪽으로는 수납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분의 휴지도 보관할 수 있게 구성을 잘 해주셨네요. 자, 1층 두 번째 침실 들어가 볼게요.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인데 구조가 상당히 독특해요. 우선 제 왼쪽 편으로 붙박이장이 총 3칸이 들어가 있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도 리빙박스 같은 거 놓고 물건 보관할 수 있게 여분의 공간이 남아 있고요. 이 반대쪽에도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방처럼 창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생활 보호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커튼을 달아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가운데 쪽으로 환기하기 좋게 구성을 잘 해주셨고 옆에 있는 이 장도 열어보시면 계단 팬트리 공간으로 안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팬트리장 같은 거 하나 짜놓고 옷방처럼 사용하셔도 좋은 그런 팬트리 공간이라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방은 독특하게 또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다락처럼 똑같은 크기의 공간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보였던 다락은 문이 달려서 별도의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소통형 다락이기 때문에 벽체가 아니라 개방감 좋은 투명한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거나 작업하시다가 내려서 이렇게 잠만 자고 이렇게 복층 원룸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구조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등면 청안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입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보로 마트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여주도 시내 안에 버스가 이렇게 자주 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앞쪽으로 20분마다 시내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좀 더 편리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택이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앞쪽에 좀 더 큰 구조의 전원주택이 지금 두 타입이 더 있거든요. 오시면은 요 3가지 타입을 전부 다 구경이 가능하니까 두루두루 인정 가능하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매물이기 때문에 근생 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이고요. 만약에 주택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